골든타임에 돌입한 사람들은 갇혀 있습니다. 슈퍼가게 주인은 자신이 괴물로 변할까봐 두려워하고 있는데요. 그는 자신을 꺼내달라고 소리치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주민들을 이끌고 있는 리더는 차현수를 부릅니다. 그는 차현수에게 도와달라고 하는데요. 차현수가 괴물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인간의 의지도 가지고 있기에 밖에 있는 괴물들을 막기 위해서는 그의 힘이 필요합니다. 무기 제작 전문가인 한두식은 화장실에서 변태를 하고 있는 괴물을 보며 총을 쏘려 합니다. 그런데 그 괴물은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의 뱃속에 있는 것처럼 변태를 하고 있었는데요. 한두식은 괴물이 되기 전에 여자가 했던 말을 떠올립니다. 그 여자는 사랑하는 자신의 아이를 잃었고 그 이후 슬픈 인생을 살았는데요. 괴로움에 고통스러워하는 그녀는 결국 뱃속에 있는 아기 모습을 한 괴물이 된 것 같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괴물이 되면 꼭 죽여달라고 부탁했었는데요. 한두식은 괴물을 죽여야 하지만 여자가 했던 말을 떠올리며 방아쇠를 차마 당기지 못합니다. 슈퍼가게 주인은 자신의 부인에게 막말을 퍼붓습니다. 괴물이 되는 것에 대한 분노를 아내에게 쏟아내고 있는데요. 소방관 이경은 리더인 남자에게 화를 냅니다. 괴물이 있는 전기실에 자신을 보낸 것에 대해 분노하는데요. 남자는 모든 상황을 냉정하게 바라보기만 합니다. 그에게 인간미는 느껴지지 않는데요. 그는 모두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차현수를 무기로 사용하려 합니다. 괴물이 되는 것이 정신력의 문제라면 차현수만큼 강력한 무기는 없어요. 리더인 남자는 차현수를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주민 누구라도 차현수처럼 괴물로 변할 수 있는 것이기에 확실한 대비책이 필요한 일입니다. 정부 공식 발표보다 이 사태를 먼저 알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군데? 모르죠. 우연히 검색하다가 들어간 곳이었어요. 무슨 내용인데? 이건 그냥 저주래요. 인간은 결코 이겨낼 수 없는 거라고. 리더인 남자는 블로그를 캡처한 사진을 보여줍니다. 블로그 운영자 닉네임은 크로크루인데요. 그런데 그 블로그의 닉네임은 소방관의 약혼자 닉네임과 똑같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아파트에 있는 주민들 중에는 계속해서 괴물로 변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데요.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욕망과 원한을 가지고 있기에 각각의 욕망의 종류에 따라 괴물의 모습도 다르게 변하는 듯합니다. 차현수는 무기 전문가인 한두식을 데려오기 위해 다시 위층으로 올라갑니다. 슈퍼가게 주인은 잠을 자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의 앞에 아내가 나타납니다. 아내는 시카를 등 뒤에 숨기고 있습니다. 내가 괴물이 되면 당신을 죽이겠지. 그런데 내가 괴물이 돼서 당신을 죽이고 싶진 않아. 그건 너무 억울하거든. 오랜 시간 남편에게 괴롭힘을 당하던 아내는 남편에게 끔찍한 짓을 저지르려 합니다. 칼을 들고 가긴 했지만 정작 칼을 사용하지는 않는데요. 건달은 803호의 집에 들어옵니다. 그의 집에는 비밀의 방이 있었는데요. 그 방에는 상처 입고 피 흘리는 아이들의 사진이 가득합니다. 803호의 남자는 아이를 납치하고 고문하는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던 것이죠. 건달은 803호 남자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 그를 가두었던 것입니다. 803호 남자는 건달이 자신의 비밀방을 발견했다는 것을 알게 되자 도망치려 합니다. 자신이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알려지는 순간 건달에게 죽게 되기 때문인데요. 803호 남자는 건달에게 망치를 휘두르지만 건달은 망치를 맞고서도 다시 일어나서는 803호를 잔인하게 죽입니다. 803호가 끔찍한 폭행을 저지른 아이들 중에 건달이 아는 아이도 있었던 듯합니다. 건달은 803호를 죽이고 아파트를 빠져나가려 합니다. 자신도 아파트를 떠나서 괴물에게 죽겠다는 것인데요. 그때 재현이 나타나서는 건달을 붙잡습니다. 머리에 상처를 입은 건달은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맙니다. 끔찍한 짓을 저지른 803호에게 복수하기 위해 오랫동안 그를 찾아다닌 것인데요. 살아남은 아파트 주민들은 보다 강력한 방어망을 구축합니다. 그리고 위급한 상황에서는 차현수가 나서서 도움을 주는데요. 그는 괴물의 능력을 효과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건달은 과거의 기억을 떠올립니다. 건달은 누군가를 찾아옵니다. 우산을 쓴 남자는 어린 건달에게 실수라고 말했는데요. 우산을 쓴 남자는 장난으로 불을 질렀고 그로 인해 건달의 몸에는 상처가 생겼습니다. 건달은 그 남자를 잔인하게 죽입니다. 그 이후 건달은 어둠의 길로 들어선 듯한데요. 2020년 7월 누군가 건달에게 찾아와서는 자신의 딸을 찾아달라 합니다. 남자는 실종된 딸을 찾아달라고 사정하는데요. 803호의 남자가 딸을 데려갔던 것이죠.
그 이후 803호 남자를 추격하던 건달은 남자가 저지른 범죄를 알았고 그에 대한 처벌로 그를 죽인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건달을 살리긴 했지만 그의 존재가 불편하기만 합니다. 그가 살인마를 잡긴 했지만 결국 그도 살인을 했기 때문인데요. 소방관 이경은 자신의 약혼남에 대한 기억을 떠올립니다. 둘은 바쁜 와중에도 사랑을 키워갔는데요. 그런데 그녀의 약혼남은 크로코로라는 가명을 쓰면서 이 모든 사태를 미리 알고 있었는데요. 그녀는 약혼남에게 비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현은 건달에게 다가와 말할 겁니다. 저는 알코올 중독이었어요. 지금 필사적으로 참고 있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더라고요. 사람도 세상도 신의 뜻도. 재현은 자신의 얘기를 하며 건달을 위로해줍니다. 살아남은 아파트 주민들은 두려움 속에서도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교육하기도 하면서 희망이 있는 듯이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데요. 그들은 나름대로의 규칙을 정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괴물의 능력을 가진 차연수는 필요할 때마다 밖으로 나가서 물건들을 구해주었는데요. 사람들은 차연수를 두려워하지만 그의 존재는 주민들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골든타임에 있던 슈퍼가게 주인은 결국 괴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에게 평생 동안 학대를 받아오던 그의 아내는 그를 잔인하게 죽이고 마는데요. 아내는 그를 보며 서럽게 울고 있습니다. 밖으로 나갔다가 돌아온 차연수는 슈퍼가게 주인이 죽은 모습을 보며 자신의 미래를 보는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는 괴물로 변하지 않는 골든타임을 유지하고 있지만 언제든지 그도 괴물로 변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경은 약혼녀에 대한 진실을 알기 위해 아파트를 빠져나옵니다. 그리고는 약혼남의 사무실에서 그의 흔적을 조사하는데요. 약혼남은 일기에서 자신도 그 증상을 겪었다고 합니다. 코피를 흘리며 환각 증상을 겪은 것인데요. 약혼남은 자신의 걸린 병에 대해서 상세하게 분석했습니다. 보름이 지나면 안정기에 접어든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괴물화 증상을 겪고도 버티는 사람을 연구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며 재난을 끝낼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다. 약혼남은 자신이 걸린 병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는데요. 이경이 그의 일기를 보고 있을 때 갑자기 군인들이 나타나서는 그녀에게 총을 겨눕니다. 군인들도 질병의 단서를 쫓아 이곳에 온 듯한데요. 차연수는 환상 속에서 괴물과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정신력으로 버티는 것인데요. 이윤유는 주민들 중에서 유일하게 차연수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를 위로해주는데요. 리더인 남자는 차연수의 도움을 받고 있지만 그에게 냉정하게 대합니다. 그를 다그쳐서는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으려 하는데요. 군인들은 이경을 잡아서는 그녀를 고문하고 있습니다. 군인들이 찾은 것은 괴물화를 버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찾아서 연구하는 것이 무서운 질병을 해결하는 방법인데요. 이경은 차연수에 대한 얘기를 꺼냅니다. 이미 아기까지 임신하고 있는 그녀는 차연수에 대한 얘기를 꺼내며 자신이 살아남는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차연수는 주민들이 물품을 구하기 위해 밖으로 나갔다가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아파트 주민들은 차연수가 위험에 처한 것을 확인하고 그를 구하기 위해 출동하게 됩니다. 그들이 상대해야 할 괴물은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괴물인데요. 그 괴물은 무서운 속도로 움직이기에 상대하기가 불가능해 보일 정도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여러 가지 장치를 이용해 괴물을 따돌리는데 성공하는데요. 아파트에 남아있던 주민들도 위험에 처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전기실에 있는 괴물이 환풍기를 타고 1층에 나타났는데요. 하지만 이미 이들은 함정을 설치하고 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괴물의 움직임을 막고 있을 때 차연수가 나타나서는 괴물을 죽이는데 성공합니다. 아파트 주민들은 차연수에게 고마움을 느끼는데요. 그리고 더 이상 그를 가두지 않으려 합니다. 하지만 차연수는 갇혀있는 상태가 익숙한지 계속 갇혀있기를 원하는데요. 위험하지만 도움이 필요한 이상한 관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은 물탱크가 오염되자 다른 지역으로 갈 계획을 세웁니다. 리더는 차량을 개조하여 빠져나갈 생각을 하는데요. 이경은 군인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군인은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듯한데요. 우린 그들을 특수감염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결국 괴물이 되거나 폭주해버렸죠. 당신이 말한 그 아이 보름을 넘겨야 됐을 겁니다. 이경은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 결국 차연수를 넘기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아파트 주민들은 식량이 떨어지자 동요하게 됩니다. 물도 떨어지고 희망이 사라지자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히는데요. 그들은 모든 식량을 끌어모아 이동을 준비합니다.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기에
그들은 복잡한 신병에 사로잡힙니다. 지수는 맹장염에 걸리게 됩니다. 수술을 해야만 되는 상황인데요. 그들은 수술실을 만들고 수술을 시도합니다. 수술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지만 혹시라도 모르는 가능성에 도전하고 있는데요. 차를 타고 가던 차연수는 과거의 기억을 떠올립니다. 그는 아이들에게 집단 괴롭힘을 당했는데요. 괴롭힘을 주도한 아이는 차연수에게 모욕을 당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모든 아이들을 동원하여 차연수를 괴롭혔는데요. 충격적이게도 차연수의 부모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부모는 차연수를 괴롭힌 아이의 부모가 회사의 회장이기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는데요. 그들은 오히려 차연수에게 참으라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불량한 학생에게 괴롭힘을 당하는데도 부모는 그에게 참으라는 말만 했던 것이죠. 그때부터 차연수는 가족들을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그의 삶은 무너졌습니다. 과거의 자신은 사라지고 없었는데요. 차연수와 주민들은 수술 물품을 구하기 위해 밖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밖에는 거대한 괴물이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그때 이경이 소방차를 몰고 와서는 괴물을 제압합니다. 주민들은 다시 돌아온 이경을 반갑게 맞이하는데요. 하지만 이경은 다른 의도가 있었습니다. 차연수에 대한 정보를 군대에 알려주려는 계획인 것이죠. 이경은 차연수에게 괴물에 대한 정보를 묻습니다. 그놈한테서 어떻게 나왔어? 그냥 살고 싶었어요. 이경은 급한 마음에 차연수를 다그치는데요. 그녀는 차연수에게 솔직하게 모든 것을 말합니다. 차연수처럼 괴물화가 되지 않은 사람들은 발견되는 즉시 군대에 붙잡혔는데요. 그리고 실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끔찍한 실험을 당하다가 죽거나 폭주했다는 것이죠. 이경은 차연수를 군대에 그대로 넘기려 했지만 그를 보고 차마 그러지 못하는데요. 이경은 군인에게 받은 버튼을 누를지 고민합니다. 차연수가 실험 대상이 되는 것은 끔찍하지만 질병의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한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자신의 아이를 위해서도 반드시 질병을 해결해야만 합니다. 차연수는 거울을 보며 다시 과거를 떠올립니다. 그는 과거의 아픈 기억 이후에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는데요. 그 이후 사람을 만나지 않고 외롭게 지내왔습니다. 그 외로움은 그의 생각을 더 어둡게 만들었는데요. 하지만 지금 그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따뜻한 위로와 격려는 그를 조금씩 변화시키고 있는데요. 거울 앞에 선 차연수는 자신의 머리카락을 자르기 시작합니다. 그는 서서히 과거의 망령에서 벗어나고 있는데요. 지수의 맹장 수술은 실패할 것 같았지만 결국 성공하고 말았습니다. 아파트 주민들 중에는 계속해서 괴물로 변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주민들에게 평소 비난을 받던 경비원 아저씨도 결국 괴물이 되고 말았는데요. 그는 주민들에게 원한이라도 있는 듯이 예초기를 들고서는 그들을 죽이려고 덤벼듭니다. 지금까지 칼을 들고 많은 괴물을 물리쳤던 재현은 용감하게 괴물과 맞서 싸웁니다. 그는 혼자서 괴물을 상대하는 것이기에 힘든 싸움을 벌이게 되는데요. 괴물의 힘을 이기지 못한 그는 결국 한쪽 팔이 잘려버리고 맙니다. 재현은 자신이 심각한 부상을 당했음에도 굴하지 않고 나머지 팔로 칼을 들어서는 괴물을 물리치는데요. 남자는 주민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면서 괴물을 붙잡습니다. 그리고는 주민들에게 어서 불을 던지라고 말하는데요. 괴물을 불에 태워야 완전히 죽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의 생명을 위해 기꺼이 본인의 목숨을 던진 것이죠. 주민들은 불을 던지지 못하고 망설이는데요. 그때 리더인 남자는 고민하다가 화염병을 괴물에게 던집니다. 재현은 괴물과 함께 불에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민들은 모여서 죽은 자들을 위해 무덤을 만들어줍니다. 특히 자신들을 위해 희생한 사람들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는데요. 칼을 든 남자의 희생은 사람들의 마음에 큰 변화를 몰고 왔습니다. 그들은 남자를 생각하며 슬퍼하기도 하지만 살아야 한다는 의지를 더 불태우고 있습니다. 그의 희생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들은 살아남으려고 하는데요. 아파트에는 무장한 탱크 한 대가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경이 만났던 군인들일까요? 아니면 다른 군인들일까요? 탱크는 아파트의 문을 부수고는 그대로 진격합니다. 탱크에서 내린 사람은 군인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흉악한 강도처럼 보이는데요. 강도들이 탱크를 훔친 듯 보입니다. 이들은 탱크에서 내리자마자 도망친 조직원 한 명을 잡습니다. 그리고는 그를 잔인하게 죽이는데요. 도망친 조직원이 아파트에 숨어들었던 것인데요. 이들은 아파트를 뒤지면서 흩어진 사람들을 잡기 시작합니다. 탱크에는 지문인식 장치로 잠겨있는 가방이 있는데요.
그 안에는 뭔가 중요한 것이 들어있는 듯합니다. 이들은 가방을 아직 열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강도들은 주민들을 한 곳에 모아줍니다. 그리고 장난삼아 사람을 한 명씩 죽이기 시작하는데요. 주민들은 이들의 잔인한 행동에 충격을 받습니다. 어떻게 사람 목숨을 그렇게 해? 요즘 이것보다 하찮은 게 있나? 혼란스러운 사회에서 이들은 정신이 나간 듯 행동합니다. 윤리와 도덕이란 관념이 사라진 사람들 같은데요. 강도들은 리더인 중섭을 중심으로 하여 탱크로 이동하여 약탈을 일삼았던 것 같습니다. 이들은 아파트에 머물겠다고 하는데요. 당신들이 전에 간 곳은 어떻게 됐죠? 다 죽어 있었어. 그 안에 괴물 따위는 없었어. 자기들끼리 죽인 거지. 지금 괴물을 무서워할 때가 아니야? 제일 무서운 건 사람이지. 괴물로 인해 사회가 혼란스러워지면서 강도들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아파트 주민인 건달과 소방관 이경은 몰래 빠져나와서는 강도들을 제압할 작전을 세웁니다. 강도인 중섭은 아파트 주민의 리더인 남자에게 관심이 생긴 듯합니다. 그가 아파트를 효과적으로 관리했기 때문에 그를 높이 평가하는데요. 아파트에는 새로운 괴물이 등장합니다. 액체로 된 이 괴물은 아이를 구해주는데요. 괴물 중에 착한 괴물도 있는 듯합니다. 현수는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여 강도를 무찌르려고 하지만 강도들의 숫자가 너무 많기에 포기합니다. 잘못하다가는 아파트 주민들이 죽을 수 있는 것인데요. 주민들이 위급한 순간에 소방관 이경이 나타나서는 강도들의 시선을 끕니다. 그리고 강도들이 흩어진 틈에 차현수가 괴물의 능력을 사용하여 강도들을 한 명씩 제압하는데요. 주민들은 강도들을 다 제압할 뻔했지만 괴물이 된 주민 한 명이 나타나는 바람에 이를 그르치고 맙니다. 강도들은 현수가 괴물이라는 것을 알아차리는데요. 그리고 현수를 처형하려 합니다. 강도 리더인 중섭은 현수를 죽였다가 살리기를 반복합니다. 그리고 다시 현수를 죽이려 하는데요. 그때 강도 중에 한 명이 중섭을 찔러서는 옥상에서 떨어뜨립니다. 그도 현수처럼 괴물이었던 것인데요. 그는 차현수처럼 괴물이면서 인간임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현수에게 인간을 믿지 말라고 하는데요. 그는 괴물의 능력을 가진 인간이기에 이미 스스로를 다른 존재라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그는 현수에게 전단지를 보여줍니다. 거기에는 특수감염자를 신고하라는 메시지가 적혀 있는데요. 신고자에게는 안전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이걸 보고도 네가 지키려는 사람들이 너를 반갑게 맞아줄까? 어때? 어디에 걸래? 현수는 전단지를 보고 당황합니다. 남자의 말은 일리가 있는데요. 인간과 괴물은 이미 다른 존재가 되었기에 서로가 어울릴 수 없게만 보입니다. 현수와 남자는 아파트 주민 앞에 다시 나타납니다. 그들은 남자를 경계하며 총을 겨누는데요. 현수는 남자의 편을 들며 이 사람도 나랑 똑같은 존재다 라는 말을 합니다. 이들의 어색한 만남이 시작된 것인데요. 현수는 처음으로 자신과 똑같은 처지, 사람을 만난 것이기에 동질감을 느낍니다. 남자도 현수를 보며 같은 마음을 느끼는데요. 네가 어떻게 지내는지 알겠다. 그쪽은 어떻게 할 건데요? 우리 같은 존재를 더 찾아야지. 사냥이 끝나면 사냥개는 죽어. 늑대로 살아야 돼. 나랑 같이 가자. 현수는 괴물과 인간의 중간에 있는 사람이기에 아파트 주민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는 남자를 따라가는 것이 맞는 것 같기도 한데요. 남자는 이미 자신이 새로운 존재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남자는 과거의 기억을 떠올립니다. 그는 군대에게 잡혀서는 갖은 실험을 당했는데요. 자신의 몸에서 괴물을 떨쳐내 보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수없는 고통 속에서 그는 괴물의 존재를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죠. 난 깨달았어. 난 선택받았구나. 인간들은 실패한 거야. 인간은 자연에서 도태한 거야. 남자는 자신을 새로운 종족이라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받아들여. 어차피 인간과 우리는 공존할 수 없어. 현수는 남자의 말을 듣고 고민합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이 괴물을 죽이는 걸 봐왔기에 그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리더와 소방관 이경은 괴물 남자에게 말을 겁니다. 여기 오기 전에는 어디 있었죠? 듣고 싶지 않을 텐데요. 혹시 골든타임 작전이라고 알아요? 그게 뭐죠? 이 사태에 대한 군의 작전이죠. 인간과 괴물을 구분할 수 없다면 군이 완전히 기능을 잃기 전에 최대한 많은 지역을 청소한다. 설마요? 군대는 구하지 않아요. 모두 없을 뿐이지. 괴물 남자는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얘기를 꺼내는데요. 그의 말은 거짓말이 아닌 듯합니다. 실제로 군대는 이미 사회를 통제하는 능력을 잃어버렸는데요. 그 어디에도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이경은 리더인 남자에게 자신이 겪은 모든 이야기를 합니다. 군대를 부를 수 있는
호출기를 건네주는데요. 이경은 남자에게 조언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이들의 말을 듣고 있던 아파트 주민 중에 한 명은 호출기를 훔쳐서는 버튼을 누르고 맙니다. 그는 군대를 불러야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괴물인 남자는 주민 중에 한 명이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그에게 총을 쏩니다. 군대에 신고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인데요. 현수는 괴물인 남자를 막습니다. 하지만 엄청난 괴력을 가진 남자는 현수를 가볍게 제압합니다. 쓰러진 현수는 이상한 형태로 몸이 변하게 됩니다. 팔이 커다란 가시로 변하고 마는데요. 현수는 괴물인 남자를 무참히 죽이고 맙니다. 그는 이성을 잃고 폭주한 듯한데요. 그때 무기 전문가 한두식이 나타나서는 그를 안아줍니다. 현수야, 괜찮아. 네 잘못이 아니야. 현수는 자신 때문에 아파트 주민들이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슬픔과 분노로 그는 폭주한 것인데요. 한두식이 그를 안아주면서 현수의 폭주가 멈추긴 했지만 현수의 가시에 찔려 한두식은 죽고 말았습니다. 기절했다가 깨어난 현수는 자신의 앞에 한두식이 죽어있자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봅니다. 차현수는 눈물을 흘리는데요. 그런데 그는 아저씨가 누군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합니다. 폭주한 현수는 부분적인 기억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기억하지 못하지만 슬픈 감정은 느끼고 있는데요. 아파트 주민들은 지하에 있는 벙커를 발견하게 됩니다. 과거 전쟁을 위해 대비해서 만든 벙커처럼 보입니다. 외부의 적으로 자신들을 지킬 수단이 생긴 것인데요. 그때 군인들은 아파트를 포위합니다. 주민 중에 한 명이 호출기를 사용해 군대를 부른 것이죠. 군인들이 원하던 것은 차현수였습니다. 그를 실험하여 백신을 개발하려 한 것이죠. 군인들은 차현수를 붙잡기 위해 아파트 건물을 향해 총을 쏩니다. 겁에 질린 주민들은 벙커 안으로 대피하는데요. 차현수는 주민들과 벙커로 대피하는 대신에 밖으로 걸어나갑니다. 군인들이 총을 겨누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을 향해 천천히 걷고 있는데요. 주민들 중에 리더인 남자는 자신의 동생을 포함한 주민들이 안전하게 대피한 것을 확인한 후 무너지는 건물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는 코피를 흘리면서 괴물로 변하기 직전인 골든타임에 들어갔습니다. 자신의 존재가 주민들에게 피해가 되기에 죽음을 선택한 것이죠. 차현수는 과거의 기억들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주민들이 그에게 따뜻하게 대해줬던 순간들을 기억하는데요. 그는 과거의 아픈 기억 때문에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무서워하며 피하면서 살아왔는데요. 하지만 괴물이 된 그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처음으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그에게는 이곳이 스위트홈이었는데요. 지하에는 벙커가 있었으며 전쟁에 사용되었던 땅굴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땅굴을 걸어가던 끝에 출구에 도착합니다. 그곳에는 군인들이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소방관 이경은 군인이 되기를 선택합니다. 군인 대장이 그녀의 능력을 높이 평가한 듯한데요. 나머지 아파트 주민들은 호송차에 실려 어디론가 이송됩니다. 차현수도 군인들에게 붙잡혀 어디론가 끌려가고 있었는데요. 여기서 스위트홈 시판은 끝나게 됩니다. 누구나 괴물로 변할 수 있는 사회에서 사람들은 서로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서로를 적대시하면서 상대방을 죽이는 행동까지 거리낌 없이 하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인간의 욕망은 더 분명하게 드러나기도 합니다. 법적 장치와 통제 수단이 사라졌기에 이들은 자신의 욕망을 표출하기도 했는데요. 심심풀이로 사람을 죽이는 행동까지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만 살기 위해서 동료를 버리기도 했는데요. 욕망을 가진 이기적인 인간의 잔인한 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욕망을 가진 모든 인간은 언제든지 괴물로 변하는 것이기에 그 누구도 예외일 수 없긴 하지만 괴물이 되지 않고 인간으로 버티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자신의 욕망을 이겨내지 못하면 괴물이 된다고 생각되는데요. 차현수의 경우만 보더라도 내면의 목소리와 끊임없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를 따르고 그대로 할 경우 차현수도 괴물이 되는 것이죠. 욕망의 목소리를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은 인간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지만 거부할 수 없는 사람은 괴물이 되는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차현수는 무서운 질병이 퍼지기 전에 이미 욕망이란 것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삶의 고통 때문에 죽음을 선택하려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욕망을 더 효과적으로 컨트롤했던 것 같습니다. 드라마에서는 욕망을 가진 인간이 괴물로 변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 괴물들로 인해 사회는 혼란스러워지고 파괴되었습니다. 우리의 현실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죠. 인간의 욕망은 끊임없이 자연을 파괴시키고 사회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타인에게 범죄를 저지르고 사회를 망치는 것도 모두 욕망으로 인해 기인된 것인데요. 욕망에 사로잡힌 인간은 괴물의 모습처럼 취하기만 합니다. 더럽고 괴상한 모습은 구역질을 느끼게 할 정도입니다. 차연수가 자신의 욕망을 컨트롤하면서 괴물화가 되지 않은 채 사람들을 바라보는 모습은 인간이 얼마나 잔인하고 무서운지를 느끼게 합니다. 물론 인간의 내면에는 따뜻함과 선함도 있는데요. 차연수를 통해 이런 인간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죠. 스위트홈의 결말은 아직 결정된 것이 아니기에 다음 시즌에서도 새로운 모습으로 등장할 듯 보입니다. 다음 시즌도 기대되네요.